안녕하세요, 와플쌤입니다. 오늘은 완자 물리학 1 3강 운동량과 충격량 대표 자료 분석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9쪽에서 50쪽에 나와 있는 4가지 문제고요. 운동량, 충격량의 기본적인 사항, 필수적인 사항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분석 문제입니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운동량과 시간 그래프 분석인데요. 자,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는 핵심 포인트가 이제 2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이제 기울기가 델타 t분의 시간의 변화량분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이것은 알짜 힘이다, 이렇게 힘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충격량을 물어보면 충격량은 이거는 그냥 y 값의 변화량, 그래서 델타 p다. 이거는 운동량의 변화량만 따지면 된다. 그래서 이 2가지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문제에 녹아 있으니까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운동량은 속도와 마찬가지로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다. 벡터라는 거죠.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인데 뭐만 방향 갖고 있나? 질량 방향 있나? 질량이 방향 어디 있나? 속도겠죠? 그래서 속도만 방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할 때는 크기와 방향을 우리가 잘 고려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결국 이 운동량은 mv고 얘도 벡터, 그래서 방향을 주의하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0.5초일 때 속력은 4초일 때 이거 딱 나오면은 처음에 당황할 수 있는데 뭐 그냥 이제 이게 운동량이 주어진 그래프니까 운동량은 뭐예요? mv죠. mv. 그러면 0.5초 때 p를 보니까 0.5초 때는 요 정도가 되겠고 2p0야. 맞아요? 그러면 쓰면 되겠죠. 2p0. 근데 질량을 모르잖아. 질량 모르고 속도도 모르고 놔두고 그 다음에 4초 때 4초 때 보면 4초 때는 마이너스 p0. 질량 모르잖아. 그죠? 그럼 질량은 m 이렇게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것이 v 0.5초 이렇게 되고 요거는 v 4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바로 눈으로 보이죠. 그래서 0.5초 때가 이제 2배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v 0.5와 v 0.4를 비교하는데 속력이니까 마이너스는 빼고 생각해 주세요 이런 거죠. 2대1이죠. 그래서 이제 2배 이렇게 답을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5에서 6초까지 받는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세요 이건데, 이게 충격량의 크기는 뭐라고 했어요? 델타 p라고 그랬죠. y 값의 변화량. 그러면 5초일 때는 마이너스 p0고 6초일 때는 얼마? p0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충격량의 크기는 ft는 mv 빼기 mv0인데 이게 주어져 있는 셈이에요. 그 대신 아무거나 먼저 대입하지 말고 6초를 먼저 대입하는 게 좋아요. 지금 뭐 답은 똑같이 나오지만 그래도 항상 좀 뭐랄까 일반성을 가지고 6초일 때는 p0잖아. 그 다음에 빼기 꼭 해주시고, 자 5초일 때 이제 5초일 때 가면 되죠. 5초일 때는 마이너스 p0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2p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에서 6초까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2p0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0에서 6초까지 2번 바뀐다 이렇게 방향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요거는 영역을 보시면 되겠죠. 영역을 왜 봅니까? 자, 이거는 지금 일종의 VT 그래프라고 볼 수 있어요. 패턴이. 왜냐면 얘가 MV고 얘가 T잖아요. 그럼 VT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고, V가 플러스, 즉 운동량이 플러스면 전진이고, V가 마이너스, 운동량이 마이너스면 후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목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2.5초 때 주목해 주시고, 이때가 1사분면에서 4사분면으로 넘어오는 거니까 전진하다가 후진하는 포인트가 되겠고요. 여기입니다. 5.5초일 때가 후진하다 전진하는 포인트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2번 바뀐다. 이것이 맞겠죠. 그래서 1사 전진, 4사 후진, 이것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1에서 3초까지 충격량은 아까 요 3번 문제랑 똑같네요.
자, 3초일 때, 3초일 때가 P 3초일 때에서 P 1초를 빼면 되겠고, P 3초는 얼마야? 마이너스 P0. P 3초는 여기죠? 여기 마이너스 P0. 빼기 1초 때는 얼마요? 1초 때는 2P0네요. 그래서 2P0. 그러면 마이너스 3P0. 크기니까 3P0 동그라미. 그 다음에 1에서 3초까지 알짜임. 여기 알짜임 나왔죠? 그 알짜임 한번 나와줘야죠. 알짜임보다 기울기다. 자, 1에서 3초까지는 기울기가 2분의 얼마야? 마이너스 P0, P0니까 마이너스 3P0. 이렇게 1에서 3초까지 기울기고요. 그 다음에 5에서 6초까지는 1초분의 2P0네요. 2P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쌤은 이제 기울기를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러면은 어때요? 크기니까 절대값 비교하면 되겠고, 절대값 비교했을 때 5에서 6초까지가 더 크죠? 그럼 이거 크다가 아니고 작다네요. 그래서 이렇게 1번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료 2번은 FT 그래프잖아요. 그럼 여기서 정리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 여기 F고 여기가 T면 뭐 여기 정리 포인트는 요거 하나 하시면 되겠어요. 면적이 FT가 되니까 면적이 충격량의 크기다. 이렇게 여기서 멈추지 말고 요것은 MV 제로가 돼요. 요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돼요. 이거 자연스럽게 이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문제 이제 대부분이 지금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요 뒤쪽에 선생님이 지금 쓴 이 부분하고 연결돼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꼭 면적이 FT다. 그 다음에 델타 P다. 여기까지 이어주시면 좋습니다. 8초까지 운동량은 얼마냐 그랬는데 처음에 지금 정지를 체크해서 문제 속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V0가 0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문제를 풉니다. 그러면은 8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를 물어봤으니 FT는 MV MV0 이렇게 써놓으면 V0가 0이니까 이 부분은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이제 FT를 구해야 되는데 FT는 8초까지 넓이를 색칠하면 되는 거죠. 8초까지 넓이를 색칠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40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물어보는 게 뭐야? MV를 물어봤으니 뭐 M이 얼마인지 뭐 V가 얼마인지 따질 필요는 지금 1번 문제에서는 없겠네요. 그래서 40kg/m/s 이게 1번 답이고요. 자, 이번에는 4초일 때입니다. 시간 체크하시고 속도의 크기를 물어봤으니 자, FT는 MV 빼기 MV0입니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V0는 정지니까 이거는 이제 필요가 없고, 이번에는 어디까지 색칠해야 되냐면 4초까지 색칠해요. 자, 4초까지 이렇게 색칠을 하면 아까 색칠한 넓이의 반, 아니면 이제 다시 구해도 되겠죠. 4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0이 될 것이고, 질량이 나왔던가? 여기 질량이 M 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M은 2kg이고 V는 V다. 그럼 끝났네. V는 10m/s이다. 이것이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속도의 크기는 10m/s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질량이 5kg인 물체가 3m/s 속도로 운동하고 있다. 자, 이건 새로운 조건이 주어진 거고요. 이 물체의 그림과 같은 그림은 요걸 쓰란 얘기고, 8초 동안 작용했어요. 그럼 8초의 운동량이 얼마냐? 네, 똑같습니다. FT는 MV-MV0 이렇게 쓰고요. 지금 이건 정지가 아닙니다. 자, 여기 3m/s 요거 있죠? 요것이 새로운 V0다 이런 얘기예요. 질량은 5kg이고, 자, 그림은 이제 쓰라고 했으니까, 이 그림을 쓰라고 했으니까 8초 동안 작용한 힘이죠. 그럼 8초까지 넓이를 얘기하면 이게 40이 될 것이고, M은 5kg이고, 자, 나중 속도 몰라. 5kg. 처음 속도 얼마야? 3.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운동량의 크기. 아, 요거 그냥 OV를 구하라. 이런 문제네요. 그러면 이제 15를 넘겨주면 되니까 운동량은 55kg/m/s. 요것이 이제 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을 답으로 하자. 넘어가겠습니다. 0에서 8초까지 이제 충격량이 얼마냐 이랬어요. 넓이 색칠하는 거 지금 보셨으니까
40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충격량은 운동량과 항상 같다. 이건 아니죠. 네. 이게 이제 항상 같다 요 말을 잘 보시고, 항상은 아니고 V0가 정지했을 때만. 지금 이제 이 문제에서는 성립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보편적인 멘트로 받아들여 주시고,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 거다.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보고, 4초 이후에 속도는 감소한다. 아, 이거 진짜 동그라미 치고 싶네요. 네, 힘이 줄어드니까. 그렇지만 힘이 줄어든다고 네, 속도가 감소하는 게 아니죠. 네, 그 음수를 가져야죠. 그래서 이거 주의 해주시고, 속도가 감소하려면 F가 음수여야 한다. 그래서 지금은 힘이 줄어들고 있는 거니까 속도의 증가폭이 감소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요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만약에 VT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는 애가 있다면, 이렇게 나타나는 애가 있다면, 요것은 자, 가속도가 감소, F가 감소입니다. A가 감소하는, F가 감소하는 이런 겁니다. 하지만 V는 증가니까 여러분들이 힘이 감소하는데 속도가 왜 증가해? 이거 요거 잘 이해가 안 되셨을 때는 요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료 2번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자료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3번입니다. 자, 이런 그래프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ST 그래프, 위치와 시간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울기가 V다. 요건 아시죠? 혹시 모르셨다면 체크.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 구하면 돼요. 0,0, 3,9니까 3m/s 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빨간색 기울기부터 구할게요. 4분의 4, 1m/s 고요. 그 다음에 B는요,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3분의 3, 이게 1m/s 고고, 그 다음에 4분의 8, 2m/s. 자, 좀 잘 보이게 2m/s 잘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ST 그래프에서 하고 있네요. 그럼 이제 우리는 A, B가 충돌하는 동안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물어봤어요. 그럼 속도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V 빼기 V0니까 네, 구하면 되겠어요. A는 나중 속도가 1이죠. 항상 변화량은 나중에서 처음 걸 빼주세요. 1m/s 빼기 3.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m/s의 변화량을 가질 것이고, B는 파란색으로 해봅시다. B는 2m/s에서 1m/s를 뺄 것이니 1m/s의 변화량을 가질 것이다. 그럼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네, 2배 이렇게 써주시면 1번은 끝. 2번으로 갑니다. B의 질량은 얼마냐 이건데, 이거는 M1V1 더하기 M2V2는 M1V1 프라임 더하기 M2V2 프라임. 네. 운동량 보존? 네, 법칙이죠. 네. 그래서 1kg이 바로 갑니다. 1kg이 몇 m/s로 갔니? 이거죠. 빨간색인데 1kg이 3m/s로 가고 있고, 더하기 이제 방향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 그래프에서 나타난 방향을 보니까 속도가 다 플러스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이 문제에서 주의할 사항은 없죠. M은 몇 m/s냐면 1m/s로 간 거야. 자, 1kg이 3m/s, M은 1m/s. 되셨죠? 그러면 1kg은 1m/s가 되고, M은 2m/s가 되네. 이렇게 주어진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속도를 알아내게 되고, M1V1 더하기 M2V2는 M1V1 프라임 더하기 M2V2 프라임이다. 이제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게 3이고 2이고 넘어가니까 3에서 1을 빼면 2고, 2m에서 m을 빼면 m이니까 m은 2kg이구나. m은 2kg이구나. 이렇게 답이 나오겠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3번에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봤는데,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FT고, FT는 MV-MV0로 하면 되겠다. 그럼 이제 B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B의 충격량은
B의 질량이 얼마야? 위에서 구했죠? 2kg이고 나중 속도는 B가 2m/s죠? 2m/s가 나중 속도고 자, 2kg이고 처음은 얼마였냐면 1m/s죠? 1이다. 그래서 4 빼기 2 2Nσ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충돌 전과 충돌 후에 A의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아까 그래프를 잘 보셨겠지만 A는 계속 플러스 방향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충돌하는 동안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보다 크다. 말이 안 되죠. 5글자를 써놓으시면 되겠어요. 난 2글자만 써야지. 작반. 이렇게. 여러분은 작용 반작용 5글자. 난 2글자. 자, 충돌하는 동안 A가 받은 충격량의 방향과 B가 받은 충격량의 방향은 반대이다. 뭐 이건 당연한 거죠. 네, A는 뒤쪽으로 왼쪽으로 힘을 받을 거고 B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을 테니 당연한 거겠죠. 넘어갑니다. 자료 4번입니다. FT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시멘트 카펫. 이거 많이 보는 유형입니다. 자, 아랫부분의 넓이는 같다. 뭐 최근엔 넓이가 좀 다른 문제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무조건 같다고 하시면 안 되겠고 문제를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S1과 S2가 같다는 것은 결국 뭐가 같다? 충격량이 동일해요. 이거죠? 충격량이 동일해요. 근데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이거죠. 근데 시간이 지금 다른 거죠. 그래서 요거는 같은데 요거 달라.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반비례할 거야. 문제의 포인트는 뭐 이게 답니다. 그래서 바로 답 구하러 갑시다. 충격량은 어떻다? 충격량은 같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랑 똑같은 거니까 같다. 힘을 받는 시간은 그래프 보세요. 자, 카펫이 T2로 힘을 받는 시간이 더 길다. 이렇게 되겠죠. 카펫 위에 떨어진 유리컵은 시멘트 유리컵보다 시간이 어때요? 길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길므로. 네, 자료 보시면 돼요. 카펫 위에 떨어진 유리컵은 시간이 길므로 평균 힘. 여기서 이제 평균 힘을 간혹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힘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면 최대는 여기가 될 거야. 그죠? 요거는 문제가 없죠. 여기가 최대 힘이고 평균은 뭐 가운데쯤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뭐랄까 위로 이제 약간 이 피라미드 형태니까 조금 아래쪽에 이렇게 평균 힘이 나타난다. 뭐 이런 식으로 봐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식에서 이 구한 거 있죠. 식에서 요거 다시 쓸게요.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 시간이 그냥 전체 시간을 이제 특정 시간이 아니고 걸린 시간을 나눠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평균 힘이 이렇게 구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니까 이때 FT는 MV 빼기 MV0에서 F가 평균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네,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힘은 시간이 길면 작게 받는 거죠.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이제 깨지거나 뭐 아프거나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길므로 평균 힘을 작게 받아서 깨지지 않는다. 주의사항은 네, 항상 충격량은 동일하다.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리컵이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 말이 되냐? 평균 힘이 같지 않고 충격량이 같은 거고 충격량이 같을 때 운동시간이 짧으면 평균 힘이 더 크다. 이건 맞죠? 그 다음에 사람이나 물체의 안전을 위해서는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평균 힘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안전과 관련돼서 에어백이라든지 뭐 에어매트라든지 안전벨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주는 그런 거죠. 네, 안전을 위해서. 여기까지 자료 4번까지 살펴봤고요, 여러분. 네,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